네, 잔매거진 속에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묘미,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와 함께하는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1,000명에서 3,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취업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랭크 공감 100%에서 취업에 관한 모든 궁금증, 이슈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안에 직장인 리서치 인포그래픽을 토대로 취업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현영은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만에 뵈는 것 같은데. 한 달 됐어요. 그럼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바쁘게 또 활동하셨던 내용들 오늘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이어서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연구위원 강원중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면접 시즌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돼서요. 다들 바쁘실 텐데 네. 오늘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취업과 관련된 핫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예.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서류 합격 8분 만에 결정된다입니다. 예,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간에 서류 합격이 결정되는 건가 궁금한데 예. 일단 이번 설문조사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입사 지원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채용을 위한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한 명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말 8분이라고 나왔나요? 네, 정확하게는 7.8분이라고 더 짧아요? 예. 지원자 한 명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8분으로 약 8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약 5분 정도 걸린다는 채용 담당자가 25.1%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10분 정도 걸린다는 인사 담당자도 22.4%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예. 정말 막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쓴 이 서류를 갖다가 겨우 그 시간밖에 안 본다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심지어 1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8분 정도가 사실 되게 오랜 시간이라고 좀 봅니다. 네,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미 공채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몇 장이 아니라 몇백 장, 몇천 장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어떤 형태들이 있고 또한 사실 인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찾아 읽는다고 보는 거죠. 골라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공채가 바빠질 때마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이 더 짧아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8분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골라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실무에 관련된 역량들을 본다면 더욱 더 짧아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무별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또 계열별 채용을 하면서 결국은 쪼개놓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고자 하는 그 항목들이 더 많이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 8분보다는 훨씬 더 저는 한 3분, 2분까지도 어쩌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만큼 잘 눈길이 가게끔 잘 써야 된다는 진짜 잘 이야기인데 써야겠어요. 예. 채용 담당자들이 실제로 입사 지원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 시장에서 그 지원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네. 조사 결과에서도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기업이 4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지원자의 그 지원한 직무 분야와 전공, 보유 기술 및 교육 이수사항, 출신 학교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경력 사항이 일단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신입직인데 뭐 경력 사항을 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신입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이라는 항목보다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력사항 안에는 사실 경력직을 위한 항목이긴 했는데 신입까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신입에서 나는 컴퓨터를 너무나 좋아한다, 나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말로는 처음 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관심 있는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지원 동기까지 이어진다.
라고 본다면 그건 경력사항에 대한 수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인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그런 경험과 또 직무와 연관성을 좀 갖고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담당자들이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 쭉 알아봤더니 이제 직무와 거의 모든 것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좀 일을 바로 시켰을 때 잘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나 봐요. 맞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 신입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일을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이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수준적인 측면보다는 관심적인 측면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구직자들이 좀 더 좋은 역량들과 경험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출신 학교는 제일 하순위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보나 봐요. 요즘에.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학교의 레벨이나 혹은 학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점점 더 이제 실무적인 역량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측면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뭐 지방대라서 취업이 안 돼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실제로 수능을 못 봤기 때문에 지방대를 갔다면 그만큼 준비한 게 있었을 때는 서울대 학생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신감을 좀 아예 가진 그 스펙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네. 전 그런 측면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영 과장님, 네. 신입직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채용 담당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채용 담당자들은 지원 동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글의 구성과 문장력이 눈에 들어온다는 답변도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 외에는 자기소개서 전체의 길이나 지원자들이 도전했던 일과 성공 사례,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제목과 입사 후 포부 순으로 눈에 들어온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원 동기가 당연히 1위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다 넣어본 다음에 붙자 하는 학생들 사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이 지원 동기 자체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상대방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널 좋아해 라고 하면서 만나야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널 싫어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날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서로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 자체는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쓰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 그다음 자기가 가진 역량,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계획,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홈페이지만 보고요. 기업에 대한 정보만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좋은 점은 알겠는데 네가 왜 여길 왔는지를 모르겠고 또 나에 대한 역량만 넣는 사람은 너 잘난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하는 동기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계획만 많이 쓴 사람은 회사도 어디 지원하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뽑을 수 있는 아무 소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분량의 차이이지 결국은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 세 가지만을 잃지 않는다면 아마 필요한 부분들은 꼭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원 동기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잘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채용 담당자들이 신입직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어떤 거였나요? 네,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도 지원 동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나. 역시. 네, 지원 동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도전했던 일에 대한 그 내용과 성공 사례, 그리고 입사 후 포부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높았고요. 그 외에는 글의 구성과 문장력,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답변도 높았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도 중요하게 본다. 이거는 왜 기술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채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준비한 역량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당장 써먹어야 할 역량, 혹은 그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입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가능성을 본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마인드 자체가 사람을 대하고 팀원들을 대하고 상사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좋았을 때 더욱더 빨리 흡수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는 나의 색깔, 그 색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입사 후에도 이어져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색깔을 보여준다면 너의 색은 알 수 있고 너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성향 자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향후에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면 이 부분이 신입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도 막 일대기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일대기적으로 쓰는 나열되는 부분은요. 네. 나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이 펼쳐놓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저는 요 나열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 가치관이나 존경하는 인물 혹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명언들 이런 부분들을 앞에다가 펼쳐놓고요. 대신에 주의할 사항은 과거에 있는 경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함께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좀 끔찍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끔찍한 사례. 피해야 될 사람. 예,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거제도 외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예. 그 외할머니 집을 철거하는 삼성이 너무나 미웠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지원서를 쓰다 보니까 아, 이건 나한테 운명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예. 자기소개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이 결국은 나열이라는 거죠. 결국 그냥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나열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운명이 아니었나. 근데 자상하신 아버지와 온화한 시어머니가 성장 과정에서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아버지가 자상하신 게 왜 여기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를 보여준다면 사실 자상하신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거죠. 네.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다면 2014년에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원하는 인재 뭐 2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어떤 인재들이 요즘 원하고 있나요? 최근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는 실전형 인재입니다. 그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소위 말하는 선호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구직자들은 이제 직무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꿀팁들을 확실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현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로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본인만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을 막상 입사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덜 한다거나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덜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과 매칭을 잘 못 시키는데 취업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 기업 정보하고 직무 정보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기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어떤 건지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강원종 컨설턴트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마지막 따뜻한 네.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지만요. 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기업과의 또 하나의 딜은 구직자들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의 어떤 딜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뭐 시장이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냥 구직자들이 어쨌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탓을 하기에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의 취업 전략을 좀 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랭크 공감 100% 오늘은요. 서류 합격 8분 만에 결정된다라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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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